자, 센 C단계. 이젠 로그에 관해서 2부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234번까지 1부에서 진행되었었고, 지금 이제 235번부터 선생님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35번이요) 두 양수 A와 B 양수입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을 주었어요. 첫 번째, A분의 B라고 불리는 얘가 9예요. 그리고 두 번째, A 로그 3의 B 얘가 3의 3분의 1승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구해주세요. 로그 3의 A의 전체 세제곱이요. 그리고 마이너 로그 3의 B의 전체 세제곱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식 두 개를 줬어요. 일단 구조부터 파악하게 되면 동그라미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건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구조요. 동그라미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전체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활용이요. 합과 차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요렇게 우리는 구해주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답 자체를 갖다 쓰게 되면 합과차로서 로그 3의 A요,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 3의 B요, 얘 전체 세제곱, 거기에 더하기 3배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거기에 가로치고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B입니다. 곱과 합차를 이용해서 이 답을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이 로그 3의 A에서 로그 3의 B를 뺀 값과 둘의 곱을 구하면 게임이 끝나요. 일단 행동 영역이요. 지수 파트에 뭐가 왔어요? 지금 로그가 왔어요. 그러면 밑이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취하자.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니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똑같이 취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수는 앞으로 똑 떨어져서 곱셈으로 변할 테니 로그 3의 결국 B 곱하기 로그 3의 A요. 얘가 결국은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두 개의 곱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지. 얘가 결국은 몇 분의 몇이라는 거지? 3분의 1이요. 난 이젠 두 놈의 차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직 이 문제를 풀 때 이용하지 않았던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밑이 3인 로그니까 여전히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이렇게 싹 갖다 붙입시다. 그러면 결국 진수의 나눗셈은 뺄셈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로그 3의 B 마이너 로그 3의 A가 결국은 몇이라는 거죠?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값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계산 완료합시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구조 파악하신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36번 평가원 기출문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를 읽는데 안정감이 들어요. 어떤 안정감이요? 단순 대입 문제구나. 갑자기 나한테 가학 지문 또는 사이 지문이 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에만 주목하는 거냐? 식에만 주목합니다. Q는 K 곱하기 T분의 V요. 거기에 곱하기 로그 CT-0.03 C0-0.03 네, 식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자가 갖는 기능, 그 문자가 갖는 기능을 잠시 써봅시다. Q라고 불리는 건 환기량이요. 이제 찾아나시면 돼요.
K라고 불리는 건 양의 상수. 나 그냥 상수야. T라고 불리는 건 T시간 D, 시간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고 나는 그냥 양의 상수. 그리고 나서 V라고 불리는 것은 실내 공간의 부피요. CT라고 불리는 것은 T시간 뒤에 실내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요. T시간 뒤의 농도. 그러고 나서 C형이라고 불리는 건 초기 농도요. 네, 각각 문자가 갖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단순히 대입만 하시면 되죠. 보도록 합시다. 밑에 줄을 읽습니다. 환기량이 일정할 때 거기에 잠시 밑줄 하나 주시면서 별표 하나를 주세요. 환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나 Q의 값이 뭐예요? 일정해요.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실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입니다. 위랑 똑같고요. 환기량이 일정할 때 초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83, 초기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0.83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0.83을 대입하면 0.83에서 0.03 빼면 0.8이요. 그리고 환기량은 일정하다. Q라고 불리는 건 일정할 때 1시간 뒤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0.43이었습니다. T시간 뒤요. 1시간 뒤요. T 대신 1을 대입하는 거 맞죠? K 곱하기 T 대신 1을 대입해서 1분의 V 곱하기 그리고 나서 로그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 아까 0.83을 집어넣었으니 0.8이요. 1시간 뒤에 농도가 0.43이요. 그래서 거기다 0.03을 빼면 0.4요. 네, 우리는 요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K 곱하기 V 곱하기 로그 0.4분의 0.8이요 2다 라고 요렇게 식을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식을 뽑아놓고요. 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또 밑에 식을 대입 한번 해보자. 대입 Q는 일정한데요. Q요 나 일정 K 곱하기 이번에 묻는 건 시간이 몇 시간 뒤인지를 안 알려주고 T시간 뒤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8이 되었대요. 그러면 T분의 V라고 갖다 붙이고 로그라고 갖다 붙이면서 T시간 뒤에 농도가 몇이 되었다고요? 0.08이요. 그러면 0.08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0.08에서 0.03을 빼면 0.0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초기 농도는 0.83 변하지가 않죠? 0.83 그래서 0.8이요. 요렇게. 근데 Q가 뭐하다 그랬니? 일정하다고 했어요. 환기량 자체가. 그러면 결국 Q는 일정하니 나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갖다 써볼게요. 어차피 Q의 값은 일정하니 그러면 K 곱하기 T분의 V 곱하기 로그라고 갖다 붙이고 0.05분의 0.8은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16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환기량이 일정하다는 건 우리 둘의 값이 같아요 이거죠. 그러면 양변에 KV를 죽입니다. K는 양의 상수였고 부피를 나타내는 어떤 면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우고 나서 계산하시게 되면 결국 로그 2라고 불리는 것은 같다. T분의 1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로그 2 이게 바로 로그 16이 되는 거 맞죠? 우리 둘이 갖기 위해선 T의 값은 몇이어야 됩니까? 4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1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4시간 후의 값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2번 가볍게 단순히 대입하는 문제였습니다. 237번이요.
어느 도시에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가 1대1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단순대인 문제일 거예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배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이 좀 낯설 수가 있어서 별표를 몇 개, 2개 드릴게요. 그러면서 계산 능력을 배양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볼게. 어느 도시에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가 1대1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신생아의 수를 선생님이 A라고 그냥 세팅을 하게 되면 남녀 성비가 똑같다 보니까 남자 신생아의 수는 2분의 1A가 될 것이고 여자 신생아의 수도 2분의 1A가 될 겁니다. 이렇게 1대1이요. 전체 신생아 수를 선생님이 A라고 미지수를 세팅하였습니다. 이때 매년 증가 또는 감소요? 예. 이것을 뒤에 가서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죠. 매년 또는 매월 또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식을 수학적으로 세우게 되면 뒤에 가선 복리법이라고 부르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전체 무슨 승이요? N승이요. 이때 A가 바로 현재 양, 원금이라고도 부르고 현재 양이 될 것이고 어떤 원금이 되기도 하고 돈으로 봤을 때는 R이라고 불리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이율, 즉 증가량 또는 감소량. 증가할 때는 더하기, 감소할 때는 빼기.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퍼센트가 될 것이고 N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시간의 단위가 될 것이에요. 일단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남자 신생아의 수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전체 신생아의 수는 매년 7%씩 증가한대요. 10년 후에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인지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년 뒤 신생아 100명 중 남자의 신생아 비율이에요. 얘를 구해달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답 자체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내가 궁금한 것은 비율이에요. 10년 뒤 남자 신생아의 비율, 얘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남자 신생아의 비율은 전체 신생아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먼저 구하고 싶으니 남자 신생아는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현재 2분의 1 A만큼이 있는데 얘가 몇 퍼센트씩 증가한대요? 10%씩 증가한대요. 1 더하기 10%는 100분의 10이요. 그래서 0.1에 전체 이렇게 몇 년? 10년간 10%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는요, A라고 갖다 붙이고 1 더하기 몇 퍼센트? 7%, 100분의 7이요. 그래서 0.07 10승만큼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10년 뒤 전체 신생아 속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남자 신생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난 이 비율이 궁금해요. 내가 궁금한 건 나 비율을 알고 싶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준 정보요. 로그의 값을 줬는데 여러분한테 로그 정보 1.07을 뭘로 계산해달라? 0.0294요. 그리고 로그 1.1 0.0414요. 로그 1.32의 값을 0.12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1.07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 보여요.
그리고 1.1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 보여요. 일단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나 봐요. 그러면 시작. 얘들아, 일단 얘네 둘의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A는 현재 양이니까 필요가 없고 난 이 값이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 그래서 2분의 1은 잠시 냅둬 주시고,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07에 10승분의 1.1에 10승, 너의 값이 궁금해. 내가 너를 뭐라고 놓을게? K라고 놓을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미시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죠.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일 테니 뺄셈으로 계산하시면 10, 여기서도 10 밖으로 빼지니 10 곱하기 로그 1.1 마이너 로그의 1.07이 결국은 로그 K가 돼요.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0.0414에서 0.294를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한다고요? 10을 한다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0.012가 나오니 이 값은 0.12다. 이렇게 계산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곱하기면 10, 그러면 0.12요. 오, 그렇구나. 여기 얘들아, 0.12는 1.3이라는 거야. 1.32. 즉 얘의 값이 몇이었다고? 1.3이었다 이런 거죠. 이 K의 값이 1.3이요. 그러면 얘의 값이 1.3이라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내가 원했었던 그 비율이 나오겠죠. 1.32, 이게 바로 K의 값이었는데 1.3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0.66이 나와요. 그럼 결국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66이요. 전체 신생아를 1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남자 신생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6%라는 건 결국 남자 신생아 100명 중 남자의 비율, 즉 66명이라는 거죠. 명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66명 또는 6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몇 명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남자의 인원수. 그래서 답은 66명. 네, 계산상의 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238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학생들이 풀 때 이쪽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면서 선생님이 시각적인 효과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의사항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도록 하자. 238번 어려운 문항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fn이라고 합시다. fn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 n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요? 나 자연수요. 그리고 a와 b, 나도 자연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조건을 줬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바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하면 로그 2의 n-a의 제곱은 같대요. 누구랑? 로그 2의 n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같고 나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자연수요. 우리들은 같은 자연수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사항을 잠시 드리면 어떤 주의사항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죠? 라고 했을 때 바로
요 주의사항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주의사항이요? 우리는 로그 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2 곱하기 로그 x입니다. 이러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요. 유유의 사항이죠. 왜 유유니 얘들아? 정의역이 달라. 우리들은 함수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다르지.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x는 0이 아닌 실수를 말하고, 이때는 x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이건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2를 앞으로 빼고 2를 앞으로 빼서 m-a와 m 플러스 b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난리 나요. 주의사항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로그 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2 곱하기 로그 x라고 갖다 붙이고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절대값. 괜찮습니까? 네, 선생님이 절대값으로 해설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절대값으로 해설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네, 좋아요. 절대값도 한번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실 때. 일단 갑니다. 나를 진수라고 불러주세요. 이 자체가 진수고 이 자체가 지금 진수입니다. 그 말은 m-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될 테니 진수 자체는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즉 m-a라고 불리는 게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될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일단 진수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m-a의 제곱과 m 플러스 b의 제곱, 우리 둘의 진수는 같고 그것은 결국 2의 자연수 형태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조건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a 더하기 b는 4의 n승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어떤 범위를 주었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이니 선생님이랑 차분히 하나하나씩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분해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F1 얘의 값이 무엇인지부터, 얘를 만족하는 A, B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인지부터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F1이라는 거 n 자리에 다 1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여기 n은 어디 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나 여기요. 나 여기요. 그리고 n은 여기에도 관여를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 F1을 구하기 위해선 일단 범위 자체인 내가 구하는 a 플러스 b는 4의 1승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순서상 속에서 a, b는 자연수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n 대신 여기 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a의 전체 제곱과 1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2의 자연수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찾아도 되겠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도 자연수예요. 그럼 보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1-a가 될 수 있는 값과 1 플러스 b의 값이 될 수 있는 얘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는 제곱이야. 그것이 2의 자연수의 형태여야 해? 그러면 이 자연수를 선생님이 K라고 놓는다면, 내가 요 자연수를 K라고 놓는다면 요 자체가 2의 K승이 돼. K는 자연수야. 그럼 생각. 1-a 제곱이 2일 순 있을까? 잠시 생각. 하나만 봐봐. 1-a의 제곱이 2의 1승인 2일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1-a는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a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말이 안 돼. 다시. 1-a의 제곱이 2의 제곱일 순 있을까?
될 것 같아. 1-a라고 불리는 건 그러면 플러스 2 또는 1-a는 마이너스 이러면 되거든. 근데 자식 1-a의 세제곱이 제곱이 2의 세제곱일 수는 있을까? 그러면 1-a라고 불리는 것은 물론 여기는 풀마 루트 2 이렇게 써줘야 되지.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갖다 써야 돼? 풀마 루트 8이라고 갖다 써야 되는데 풀마 2 루트 2 말이 돼? 안 돼? 안 돼. 즉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수 K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K의 값은 홀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2의 5승인 32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1-a는 풀마 루트 32가 될 텐데, 즉 4 루트 2가 될 텐데 a는 그러면 자연수일 수 없잖아요. K라고 불리는 것은 그러면 뭐여야 해? 2 이상의 무슨 수? 자연수여야 해. 짝수여야 해. 짝수. K는 무슨 수여야 된다고 얘들아? 짝수여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선생님, 자연수예요. 자연수. 즉 2 이상의 짝수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시작. 잘 봐. K 대신 2였다라고 생각해봐. K가 2였던 거야. 그리고 난 이렇게 갖다 쓸 거야. K가 뭐라고? 4라고 이렇게 갖다 쓸 거야. 그러면 K가 2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4야. 4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얘들아 잘 들어봐. 1-a를 제곱해서 4가 돼야 해. 그럼 풀마 2잖아. 그런데 a가 무슨 수야? 자연수야 얘들아. 자연수. 1-a라고 불리는 얘 포인트거든요. 문제를 풀기 전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1-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a가 자연수기 때문에 a 대신 1, 2 집어넣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와요. 이게 a의 범위예요. a는 즉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1보다는 큰 수가 나오는데 하여튼 1-a라고 불리는 것은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라는 거야. 그리고 봐봐. 1 플러스 b는 마찬가지로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 K가 2였어? 그러면 4가 돼야 해. 4가 되는 건 얘가 풀마 2겠지만 플러스 2는 돼? 안 돼? 안 돼. 1-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K가 4였어. 2의 4승이란 말이야. 즉 16이란 말이야. 16은 어떤 수를 제곱해야 되는 거야? 4를 제곱해도 16이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란 말이지. 그런데 1-a는 4가 될 수는 없어 얘들아. 왜? 1-a는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 이때는 뭐 4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K는 뭐일 수도 있는 거야? 6일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K가 6이라고 한다면 2의 6승이니까 2의 몇 승? 6승이니까 이 1-a의 값은 8을 제곱해도 2의 6승, 마이너스 8을 제곱해도 2의 6승이거든. 근데 얘의 값은 플러스 8일 수는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8, 8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순서쌍을 찾고 싶다는 거지. 그때 핵심인 역할을 누가 하냐? 나라는 조건이 한다는 거야. 이렇게 쭉 나열하면 선생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범위가 여러분 이 문제에 뭐를 걸어준 거냐면 제한을 걸어준 거야. 이 무수히 많이 생기는 순서쌍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n 대신 1을 대입할 때는 a 플러스 b의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a와 b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부러 표를 그려드린 이유는 복잡한 것을 편히 보고 싶고요. 실수 없이 그 값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a라고 불리는 이 값은 지금 여기에만 주목하세요. 1-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를 구한다는 건 a 이쪽으로 넘어오고 더하면 돼. 1에다가 이 값을 더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더합시다. 1에다가 호로록 넘겨서 더하니까 3 더하면 되는 거야. 5 더하면 되는 거야. 9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나 b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플러스 b가 2라는 말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빼기 1씩 하면 될 테니까 1, 3, 7 점점점 갑니다.
괜찮습니까? 난 둘이 더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둘이 더하면 8, 둘이 더하면 16.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족하는 건 1 더하기 3, 4요. 딱 이 몇 개? 한 개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F1의 값은 2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자, 답을 갖다 쓸게요. 여기다 씁시다. F1의 값은 2이다 라는 얘를 구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한테 구하라는 건 몇을 구해달라는 거죠? F2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F2. 그럼 보자. 이젠 다시 범위 n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나는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 b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4의 이승인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순서쌍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n 대신 2를 집어넣으니 2-a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는 같다. 더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랑 같다 해야 된다는 거지. 2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 얘는 2의 k 자연수 꼴이어야 됩니다. 다시 표를 그리겠습니다. 좀 갖다 써보죠. 2-a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 나는 다시 2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때 a의 값을 구할 거고 이때 b의 값을 구하면서 k는 짝수여야 되니까 k가 2일 때 그리고 k가 4일 때 k가 6일 때 언제까지 써요? 이 범위를 만족할 때까지 좀 몇 개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때 이젠 중요한 건 여기 오는 2-a라고 불리는 얘는 a가 무슨 수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수기 때문에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 2 플러스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똑같아 얘들아. 아까 전처럼 k가 2일 때는 4가 돼. 4가 되는 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근데 얘는 2가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음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마이너스 4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제 빠르게 가자. k가 6일 때는 8의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8은 안 돼. 2-1은 플러스 8은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고 갖다 쓰고 여기 8이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6이고 이때는 16이겠지. 규칙은 곱하기 2씩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때 a의 값을 구합니다. a의 값은 호로록 넘겨서 더해주면 되니 나 4요, 6이요, 10이요, 그리고 18이요. 이렇게 2 플러스 b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b는 0이요, 이때 2요, 6이요. 2 플러스 b가 16이 돼야 해. 그러니까 b의 값은 14요. 점점점. 계속 언제까지 선생님 찾을 거예요? 예, 이 범위가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줄여줄 거라는 거죠. 둘을 더해서 16보다 작아야 해. 그러면서 a와 b는 자연수여야 해. 선생님 우리 둘이 더하면 4. 이 범위를 만족하지만 그때 b는 자연수가 아니죠. a, b는 자연수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 탈락. 2 더하기 6 됩니다. 언제까지? 16까지요. 넘어가네요. 안 되네요. 이렇게 몇 개? 2개가 있다라는 거죠. 2개요. 아, 그렇군요, 쌤. F2의 값은 2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까지 잠시 스톱 눌러주시고 필기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뭐를 구할 거냐면 F4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잠시 스톱 눌러주시고 필기해주세요. 자, 나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건 F1은 1 구했고 F2는 2 구했으며 이젠 F4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세 개의 함수값의 합을 물었으니. 자, 갑니다. 세 번째요. n이 4일 때입니다. 그럼 내가 만족시키는 건 일단 범위부터 세팅하면 어이구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a 더하기 b는 작거나 같다가 돼요. 4의 4승이요, 2의 8승이 뭐
256보다는 작다는 거지. 불안한 감이 들어요. 숫자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가보죠. n 대신 4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 이젠 어떤 수서쌍을 구하는 거죠? 4-a의 제곱은 4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2의 k승 자연수꼴이요. k는 당연히 뭐요? 2 이상의 짝수요. 표를 그려드릴게요. 선생님은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표 그리는 걸 여러분한테 많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표를 그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실수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순서쌍의 개수를 정확한 개수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표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갈게요. 마찬가지로 범위 세팅합니다. 4-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모여야 돼요, 여러분. a는 자연수니까 범위를 세팅하면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고 4 플러스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자연수다 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k가 선생님 2일 때, k가 4일 때, k가 6일 때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다 나열할 건데요. 잘 보세요. 4 플러스 b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k가 2일 때는 얘는 2라고 갖다 쓰고 아까 규칙 봤었지? 어떻게 가면 된다고? 곱하기 2씩 가면 된다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도 규칙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4, 8, 16. 선생님 언제까지 갖다 쓸 거예요? 계속 갖다 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쓰세요? 범위가 크거든요. 64 갖다 쓰고 128 정도 갖다 쓰고 256 요 정도까지만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4 플러스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사실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 위에는 뭐라고 갖다 쓰면 돼? 마이너스 8이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6이요. 마이너스 32요. 마이너스 64요. 그리고 마이너스 128이요. 마이너스 256이요. 예.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빨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 a의 값을 구합니다. 여기에만 주목합시다. 8을 더하세요. 12요. 22요. 31을 더해주세요. 36, 68. 그리고 4를 더하게 되면 132요. 그리고 256을 더하면 260인데 어머나 선생님 a만으로도 이 범위를 넘어가니 여기까지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b의 값을 갖다 쓸게요. 4 플러스 b가 8이니까 4요. 12요. 30에 대해서 28이요. 이 값에서 4씩 빼가면 됩니다. 60이요. 4씩 빼게 되면 여기 124요. 그럼 그렇게 몇 개냐? 256보다 작거나 같은 거 1개, 2개, 3개, 4개. 우리 둘이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둘이 더하면 몇이 나와요? 256이요. 정확하게 얘까지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 5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5요. 우리들을 더해달라고 하였으니 답 자체는 몇이 됩니까? 8이 됩니다. 네, 요 문항이 가장 여러분들이 요 파트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표를 그려드렸고 이 문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서 정리를 잘하길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부에서 복습입니다. 네, 좋아요. 이젠 다음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9번.
세 자연수 ABC가 있어요. 세 자연수 ABC.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좀 구해주세요. 가라는 조건 갑니다. A 곱하기 로그, 어이구 밑이 너무 크네요. 500에 2 더하기 B 곱하기 로그 500에 5는 C를 만족한다. 가라는 조건이요. 그리고 나라는 조건이요. A와 B와 C는 최대 공약수가 2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2예요. 그럼 A, B, C의 공통인수가 2라는 거죠. 최대 공약수가 2라는 말은 공통인수들이 우리 다 2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요 조건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이 너무 크네요. 나 일단요, 최대 공약수, 뭔가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갑니다. 지수 파트로 점프 쪄주세요. 지수 파트로 점프 쪄주세요. 밑이 통일되어 있어요. 뭐로요? 500으로요. 그러면 결국 로그에서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 500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2에 A승 곱하기 5에 B승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얘가 C라고 합니다. C야, 너도 이렇게 표현해 주렴. 로그 C라고 불리는 건 500의 C다. 이러면 이것이 결국 C죠. 내가 비교하는 것은 진수 파트를 비교할 겁니다. 이젠 너와 너의 진수 파트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은 500은 소인수 분해하시면 125 곱하기 4니 2의 제곱 곱하기 5의 3승의 전체 C승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젠 지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비교하게 되면 결국 A는 몇 C가 되고 2C가 되고, 지수를 비교하겠습니다. B는 결국 몇 C가 돼? 3C가 돼요. 아, 기능이네요. A를 C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나 2C와 B는 3C, 그리고 C의 최대 공약수가 2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는 2C요, B는 3C요. 그러면 공통인수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2라는 말 자체는 족보가 통일되었고 C가 몇이라는 말과 같아요? 2라는 말과 같죠. 2C, 3C, C의 최대 공약수는 뭡니까? C요. 그게 바로 2라고 했잖아요. 네, 게임이 끝났네요. C는 2고요. A는 2C니까 A의 값은 4요. 그리고 B의 값은 몇이요? 6이요. 나 문제에서 얘네들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답 자체는 몇? 12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모난 남았어요. 선생님 바로 해설하도록 할게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고.